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설탕은 나쁘고 고무줄직한 설탕은 좋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이제 설탕이 이제 식품 첨가물 중에 이제 하나로 꼽을 수가 있는데, 원래 설탕은 엄밀히 말하면 식품입니다. 그런데 그냥 설탕만 그냥 단독으로 먹는 사람 없잖아요. 식품에 첨가해서 먹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과자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맛이 달잖아요. 자연식품에도 단맛 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자연식품에 단맛 나는 식품에는 당분이 있지만은 꼭 같이 들어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같은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이에요. 자연의 섭리가 왜 자연식품에 단맛 나는 식품에 이런 걸 넣어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같이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설탕은 정제시킨 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거의 100% 수크로스라는 자당 성분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탕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당분이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물성 영양분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대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가요. 또 급격히 떨어져요. 혈당치가 널뛰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은 우리 몸의 당대사 시스템이 혼선을 겪게 되고, 그리고 대사성 질환에 걸리는 겁니다. 그 대사성 질환을 대표하는 게 바로 대사증후군이죠. 대사증후군은 현대병이라고 하는 거,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뭐 암도 들어가고, 거기에 그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한때 아이한테 과자를 주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하라 라는 그런 말이 회자된 적이 있었죠. 이게 어떤 레토릭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담배 연기가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작동하는데 보통 한 10초 정도 걸려요. 그런데 과자에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설탕은 단 0.6초면은 충분하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훨씬 더 빠르게 뇌의 보상의 회로를 자극한다는 얘기거든요. 니코틴의 맛보다 설탕의 맛이 더 빠르게 우리 욕구를 충족한다 라는 얘기예요. 중독성이 담배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가 근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설탕을 무척 많이 먹는 사람 몸 안에는 그 메스칼린이라는 그 마약성 물질이 있는데, 그거하고 유사한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그 중독성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설탕, 단맛이 없는 과자라도 되게 조금은 설탕이 들어가는데, 이제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게 설탕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또 첨가물 중에 정제가공유지가 있거든요. 정제가공유지. 그게 이제 되게 마가린, 쇼트닝 그런 그 가공한 유지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소금 중에서 또 정제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요. 단맛이 없는 듯 하지만 거기에 설탕 들어있고, 그런 단맛이 없는 과자의 경우에는 이제 짠맛이나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정제강요지가 들어있거든요. 그것들도 설탕하고 비슷하게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고인인신혈증이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하는 그 의학적 용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개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 몸이 고인슐린 혈증 증상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혈액 안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양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건 되도록 적게 분비되는 게 좋습니다. 많이 분비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도 될 수 있고, 당장 고인슐린 혈증이 오면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대표적인 게 당뇨병이고 암 발병률이 확 올라가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암세포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굉장히 좋아해요. 인슐린은 종양세포의 비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요. 이게 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둬야 할 상식인데, 설탕이라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설탕이 나쁜 겁니다. 설탕에도 좋은 설탕이 있어요. 나쁜 설탕은 뭘까?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정제설탕. 그 정제설탕은 색깔이 눈처럼 하얗죠. 이 하얀색, 흰색이 정제설탕의 상징입니다. 근데 설탕에는 희지 않은 거무죽죽한 그런 유색 설탕도 있어요. 저기 색깔이 희지 않느냐 하면은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제하지 않은 설탕이 좋은 설탕이에요. 이런 걸 갖다 비정제 설탕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정제 설탕의 상징이 또 거무죽죽한 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설탕은 나쁘고 검은죽간 설탕은 좋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비정제 설탕은 그 안에 당분이 대사될 때 필요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식물성 영양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대사가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고지혈증이니 고인슐린혈증이 그런 게 상대적으로 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좋은 설탕이라고 해서 비정제 설탕을 뭐 밥 먹는 식으로 이렇게 숟갈로 막 퍼먹고 그러자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비정제 설탕도 가공한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칼로리 과잉 섭취 우려가 있거든요. 백설탕 쓸 일이 있으면 대신 쓰자.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요게 함정입니다. 시중의 흑설탕 색깔이 검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자연의 설탕인가 보다.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인가 보다. 이렇게들 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라벨을 잘 보셔야 되는데 라벨을 보시면은 카라멜 색소라는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이거로 착색한 설탕이에요. 카라멜 색소는 무척 나쁜 색소거든요. 이런 카라멜 색소로 착색한 흑설탕은 색깔이 검지만은 그거는 사실 정제 설탕이에요. 그거는 백설탕보다 오히려 더 나쁩니다.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착색 설탕하고 자연의 비정제 설탕하고 겉보기는 똑같지만 들여다보면 천지 차이입니다. 혼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품의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라벨 100% 원당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거무죽죽하다. 이제 꼭 거무죽죽하지 않고 좀 누르스름한 것들도 있어요. 누르스름한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색깔이 있는데 원당 100%다 그렇게 써놨으면 그러면 그게 비정제 설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카라멜 색소라든가 아니면 흑당이라든가 이런 이름이 같이 표기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색소로 착색한 진짜 흑설탕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라, 음료의 제왕이죠. 현대인들이 무척 많이 먹는, 전 세계인이 제일 많이 맞는 청량음료인데 무척 해로운 음료입니다. 라벨을 한번 보세요. 물만 빼놓고 다 나쁜 식품 첨가물들입니다. 그 식품 첨가물들을 물에 녹여놓은 용액, 그게 콜라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저는 검은색을 내는 카라멜 색소를 들겠어요. 카라멜 색소가 아까 흑설탕에도 착색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콜라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 카라멜 색소가 이미다졸이라는 그 발암물질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만듭니다.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건데 더 고약한 게 이 이미다졸이라는 물질이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일까지 해요. 그래서 콜라를 먹게 되면 그 안에 이미다졸을 섭취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몸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암 발병률이 훨씬 더 올라가죠.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졌으니까.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가 암이 바로 발병하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암세포 찾아서 다 없애줘요. 그런데 무슨 연유로 인해서 암세포를 처치하지 못한다든가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면역력이 작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암세포가 처리가 잘 안 된다면 그 암세포가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발병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카라멜 색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카라멜 색소가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또 역시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우리 몸 안에서 수많은 염증들을 만들어요. 염증들을 만듦으로 해서 또 심혈관 질환의 원인도 될 수가 있고 아주 카라멜 색소가 아주 나쁜 건데 카라멜 색소뿐만이 아닙니다. 이 콜라에는 그 중독성도 있어요. 그죠? 콜라 좋아하는 사람은 늘 먹어야 되는데, 늘 마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 카페인이라는 그 중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커피에 들어있는 물질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요. 인산 같은 거. 인산 같은 거는 미네랄의 흡수를 저해하죠. 특히 이제 칼슘의 흡수를 저해함으로써 골다공증의 원인도 될 수가 있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서불안의 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탕이 또 무척 많이 들어가잖아요. 설탕이나 과당 같은 정제당도 그런 그 나쁜 식품 첨가물들 혼합해내온 용액 그게 첨가물인데 그거를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냥 맛있다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감미료. 이제 설탕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대개 이제 무설탕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무설탕 제품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감미료인데 특히 이제 합성 감미료입니다. 이 합성 감미료는 단맛이 무척 강해요. 단맛이. 그러다 보니까 실체는 없고 단맛만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되게 굉장히 해롭고 칼로리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어트에 좋은 감미 소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동물 실험을 해보면 오히려 비만을 더 유발한다라는 그런 보고도 많이 있고요. 합성 감미료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물질 자체의 그 유해성이 있어요. 이게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100% 화학물질이거든요.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제품의 물질에 따라서 신경독성이 있는 게 있고 신경계를 손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그 면역력도 약화시키는데 몸 안에 미생물 균총을 악화시켜요. 나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유익한 미생물을 살멸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물질 자체의 유해성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당대사 시스템을 혼선에 빠뜨려요. 그래서 이걸 자주 먹게 되면은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해요. 나중에 마비되는 현상이 오거든요. 이게 바로 또 대사증후군이에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원인도 된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로리가 없고 뭐 혈당치를 안 올린다 뭐 이런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사실은. 예, 물엿 이제 실업당이죠. 보통 설탕 나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탕 쓸 일이 있으면 대신 물엿을 쓰시더라고요. 현명한 선택이 아니십니다. 왜? 물엿도 똑같은 정제당이기 때문에. 투명하잖아요. 정제했기 때문이에요. 성상만 다르지 설탕하고 똑같은 칼로리 덩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당대사 시스템을 혼선에 빠뜨리고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여러 현대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올리고당은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기능적 특성이 몇 가지 있거든요. 혈당치를 덜 올리고, 칼로리가 낮고, 장내 미생물 균총을 좋게 해주고, 충치를 덜 일으키고 하는 이런 기능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엿보다는 조금 진보된 당류임은 분명합니다. 물엿도 물론 이제 실업당이죠. 물엿하고 비슷하긴 한데, 물엿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엿 대신에 올리고당을 쓴다는 건 일리가 있는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올리고당도 어디까지나 정제당입니다. 정제당이라는 점에서 100% 안전한 당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액당을 우리가 대신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액당이 있거든요.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하나, 조청. 엿기름으로 당화시킨 전통조청. 이게 가장 좋은 액당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일이 좋은 자연식품이죠. 좋은 식품이면 틀림없고요. 좋은 자연식품이니까 과일을 이제 많이 먹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뭐 충분히 먹어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내당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당뇨의 병력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한 가지 우리가 식생활에서 중요한 상식이 있어요. 바로 식단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음식이 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밥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잖아요. 다른 음식과 같이 먹어야죠. 반찬도 드시고 김치도 드시고 채소도 드시고 나물도 드시고 그다음에 뭐 생선도 드시고 뭐 고기도 드시고 고루 섭취하는 게 좋지, 과일이 좋다고 매일 과일만 먹는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주스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아요. 과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웰빙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콜라 사이다 마시지 마라, 마시려면 주스를 마셔라,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들이 식생활 지도를 하는데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보통 일반 주스, 잘 마시고 있는 주스는 라벨을 잘 보시면은 거의 과즙에 농축과즙을 써요. 농축과즙 생생으로 조금 쓰고 나머지는 식품 첨가물로 진짜 과일로 만든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보면은 청량음료보다 식품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주스에 무늬만 과일로 만든 주스지 실제로는 해로운 청량음료에 불과해요. 라벨을 꼭 잘 보시고, 암만 과일 100이라고 써놔도 소용없어요. 라벨을 잘 보시고 식품 첨가물이 있는지 없는지, 식품 첨가물이 없는 주스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과즙을 뭐를 썼냐가 중요해요. 농축과즙을 썼으면은 그걸 물로 부어서 희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맛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첨가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색깔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농축하지 않은 비농축과즙을 쓴 그런 주스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첨가물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살균만 해서 포장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비농축 주스는 괜찮아요. 그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농축과즙을 써서 첨가물로 맛을 내고 색깔 내고 한 이런 주스들은 청량음료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성 효과를 낼 수 있는 드링크죠. 되게 많이들 드십니다. 왜 드실까요? 막연하게 몸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몸에 좋을까요?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거기도 라벨을 잘 보세요. 몇 가지 기능성 성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기능성 효과 우리 몸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첨가물들 무척 많이 사용돼요.
일단 카페인이 들어가죠. 그죠? 각성 드링크에 카페인. 그 다음에 산도 조절제들, 향료들, 또 당류 들어가는데 당류가 다 정제당이에요. 정제당. 뭐 백당이라고 써놓고 그렇더라고. 그게 다 설탕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존료도 사용되고 그래요. 보존료.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빼는 추세인데 아직도 보존료 사용한 제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각성 드링크, 피로 회복 음료 같은 거, 이런 거 시판되는 거, 그런 거 꼭 드셔야 될까? 그런 거 드시지 말고, 아이, 좋은 거 많잖아요. 뭐가 있나요? 매실차, 약초차, 허브차, 이런 거. 그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통 차 중에도 뭐 수정과 같은 거 그런 거 좋잖아요. 그죠? 물론 첨가물 쓰지 않은 겁니다. 뭐 녹차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그런 거를 이용하시자고요.